네, 앞서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요 이 4대 그룹 총수들을 비롯해서 기업인 12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회는 기업인이 맡아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군요.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투자해달라, 혁신해달라라고 당부를 했고요. 기업인들은 규제 개혁에 정부가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토론이 끝난 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보온병에 담긴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면서 못다한 얘기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경제 스킨십이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 어제 4대 그룹 총수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청와대에서 모인 게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재용 그다음에 또 롯데 신동빈 이 두 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석을 못했었는데 이제 모이게 돼서 어쨌든 함께 모인 건 처음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에 활력을 넣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또 비서실장 임명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경제 비서실장이 좀 돼달라. 경제인들 만나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도 듣고 야루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듣고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2019년도는 경제에 올인해서 경제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하는 부분들은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4대 총수들뿐만 아니라 130여 명의 기업인들이 어제 모였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격의 없이 뭐 토론도 하고 얘기도 듣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따가운 질책들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제 이제 전달이 됐고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규제나 제재 또는 이런 것들을 뭐 푸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하는 부분들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업이 저런 어떤 기회를 갖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정부의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자체도 기업의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이 볼 때도 경제에 대한 어떤 그 희망 섞인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되는 기회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기업인들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솔직하게 말했던 거로 보입니다. 뭐 그렇지만 지금 아마 기업인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는 다 못한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솔직했다. 그리고 또 대통령과 이제 대화인데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반응은 기대보다도 제가 볼 때 너무나 소극적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가지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같이 다 모았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적절한 어떤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1년 반 전에도 했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대통령의 말씀 다르고 정책 다르고 생각 다르고 행동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조금 더 명확하게 입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시원한 답변을 기다렸을 텐데 기업인들은 매우 절박해 보였어요.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조금 이제 앞으로 더 간격을 좁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1년 반 전에 이제 그 호프 미팅이었죠 그때는. 그랬었죠. 그런 식의 이제 간담회를 가졌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자유토론이었고 뭐 또 그 보온병을 들고 같이 청와대 산책을 하면서 이제 더 얘기를 나누는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비교를 좀 해보자면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무래도 호프 미팅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제한됐었어요. 그때는 많이 이렇게 130명처럼 영빈관에서 모이지 않았었고 상춘제에서 한번 모였고 그다음에 청와대 본관 이제 입구에서 모였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7, 8명 그 당시에 그렇게 모였었고 그래서 이제 주요 이제 기업인들이 주로 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전은. 근데 이번에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실무적인 차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130명의 기업인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했고 뭐 김 교수님은 아까 이제 차차 두고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두고 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어제 이제 정부가 밝힌 내용들을 보면 그 질문 받은 내용들을 답변으로 만들어서 책자로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기업인들의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거기서 뭐 즉각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뭐 보완해야 되거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부의 부처들이 또는 관계돼 있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낼 것이고 그걸 아마 대안으로 만들어서 발표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제는 실무적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 애로사항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미팅이었다. 그래서 그게 1년 반 전에 호프 미팅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슬로건을 보면 기업이 커지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중소벤처 기업인들하고도 만났고 지금 신년사에서도 경제 성과를 강조한 상황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대통령 행보를 보게 되면은 경제의 방점이 그렇죠. 찍혀 있는 건 분명한데 이런 행보 변화는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전 이런 것 같아요. 어제도 고용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는데요. 예. 네. 우리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1000명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고용은 최악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업률이 4%를 넘어버렸고 실업자 숫자가 뭐 100만을 훌쩍 넘어버렸으니까요. 아마 위기감 느끼죠. 그리고 또 작년 연말으로 벌써 1월 돌아가지고 수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나마 경제를 받쳤던 게 수출인데 그까지 이제 무너지고 있으니까 금년도 전망이 얼마나 좀 안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을 보게 되면요. 경제 성과 이야기를 하거나 뭐 경제 행보로 하면 좀 올라가는데 네. 경제가 나빠지니까 막 떨어졌단 말이죠. 당연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기감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내년도는 총선입니다. 당연히 지금 대통령은 지금부터 경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실제로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수출을 주로 반도체로 해가지고 했어요. 혹시 착시 효과로 들어보셨죠? 네. 다른 건 안 되는데 반도체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반도체가 지난달에 한 25% 수출이 격감해 버렸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이야기 나왔더만요 보니까 이정 회장이 이제는 이제 실력을 보일 때다는 이야기는 네.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비장한 가가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지금 반도체의 어떤 쇼크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금년 한 상반기에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금년 하반기를 봤는데 그보다 좀 앞당겨서 오는 그런 지금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만큼 좀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이 문제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예. 어제 다양한 각계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들도 상당히 있었고 거기에 대한 그 장관이라든지 홍남기 부총리의 답변도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 최 교수님은 어떤 부분이 대화 중에서 좀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관심이 이제 일자리 문제고 삼성이 그래도 제일 큰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의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고 삼성 이재용 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4만 명을 고용하겠다 할 테니까 기업과 사기를 좀 증자시켜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기업들 신바람 나게 정부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나중에 커피 들고 그 산책하면서 얘기했던 말은 자기 이제 삼성 연구소 좀 와달라 했더니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농담을 섞여,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 만들고 이러면 어느 현장에든 가겠다는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일부에서 보여진 어떤 뭐랄까요 좀 의심의 눈초리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 대해서 친기업적인 성향이 아니다. 이런 어떤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란 거 어제 많이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노동계에 대해서도 희생을 좀 하라고 요청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많은 부분 지금까지 정책과 수정된 부분도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이지고요. 또 일자리를 만드는 내년 대통령이 뭐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하겠다. 그게 무슨 그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경제 정책의 크게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이 어제 대화에서도 많이 표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뭐 지금 앞서서 저희가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일자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한테는 고용 투자 나서달라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게 당부만 한다고 개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일자리는 뭐 대책이 없다고 실토할 정도로 그런 부분인데요. 우선은 작년도에 우리가 이제 고용 쇼크가 왔던 게 결정적인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이거든요. 또 그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연봉 9천만 원인데 최저임금 미달되는 직원이 한 7천 명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경우는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용 쇼크를 일으켰던 최저임금 문제나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도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근데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다른 상황도 안 좋은데 어떻게 고용이 나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조금 더 단호하게 어쨌든 간에 최저임금에서 속도 조절한다 그랬거든요. 네. 속도 조절한다면 속도 조절한다는 걸 명하게 좀 이야기를 하든지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도 지금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에 대해서 좀 확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의지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좀 기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행보는 분명히 그런 거거든요. 기업이 마치 제가 볼 때는 1년 반 전만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기업인들 군기 잡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적폐로 이제 모는 부분인데 지금은 와가지고 이제 기업이 투자도 하시고 고용도 하는 경제를 살린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좀 기업에 대한 말이 아니라 진짜로 기업을 좀 우대하는 이런 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뜻을 분명히 했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했다라는. 제가 볼 때 가장 지금 아주 현안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저임금법 개정 문제가 지금 2월 달에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지금 이 탄력 근로제에 대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지금 당장에 아마 오늘 어저께 왔던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재벌 총수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가장 아마 전전긍긍하는 거는 예를 들어 공정경제라 그래가지고 여기 기업 지배구조 문제 바꾸는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기업이 어떻게 너무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겠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용에 관한 이제 다양한 얘기를 업종 최저임금 얘기 잠시 여쭤보면 이제 업종별로 차등화해달라라는 걸 이제 모 중견 기업인이 이제 요청을 했죠. 이재갑 장관이 현실에 반영하겠다라고 이제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어쨌든 뭐 정책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는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왜 지금까지 정부가 일관되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차등 적용은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지금 소상공인 경우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대기업에서 가지고 모순이 뭐가 생겨버렸냐면 아니 9천만 원 받는 연봉 받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안 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어떻게 좀 이재갑 장관이 제가 볼 때는 좀 강하게 그런 이 모순은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혁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했단 말이죠. 혁신 성장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딱 그려지는 게 아니라 좀 추상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혁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제조업 중심이라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은 일정 부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를 들면 이번에 2018년 대비해서 3.7% 정도 연구개발 사업, R&D 사업을 예산을 증가를 시켰어요. 2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거기에 보면 지원하는 분야가 기초 연구 분야예요. 그러니까 과학 분야의 기초 연구 분야하고 혁신 성장을 위한 데이터 경제 분야, 그리고 AI 인공지능, 그리고 혁신 인재 양성. 그리고 수소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최첨단으로 다루면 이번에도 뭐 CES인가요? 거기 기술에서도 보면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뭐 맥주를 수제로 만들어 먹는 기계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개발을 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AI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득을 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또는 AI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산업 분야를 넓히는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조업 산업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인터넷 기반이나 AI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소 전기차를 포함해서 이런 친환경 기술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기업들이 좀 새로운 어떤 연구 개발이나 아니면 기업의 뭐 활력이랄까요? 아니면 활로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여지고, 그게 바로 저는 대통령의 말한 혁신 성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택시 업계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잠정 중단. 그렇죠. 지금 중단까지 발표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새로운 혁신 성장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기존에 있는 기업들과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럼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런 부분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부분의 표현이 아마 혁신 성장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뭐 기업인들도 참석을 했지만 사실 어제 행사의 전체적인 이제 주관, 청와대의 소통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발언에도 상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실수도 하지만 좀 뛰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회사 키워서 외형 키워서 하는 게 기업인들한테는 그게 애국 아니겠냐라는 거죠. 뭐 전적으로 일맥상통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규제 완화해달라. 기업인들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달라. 그것들을 정책에 반영해달라.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이 이 정부 들어와서 뭐 좀 더 기업인들한테는 힘들게 허들로 다가온다라고 봤기 때문에 오히려 박 회장이 더 목소리를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 봅니다. 이제 기업이 너무 이제 위축이 돼 있으니까 이제 박용만 회장이 촉대를 맨 거죠. 우리 좀 이쁘게 봐주세요. 근데 사실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우리는 사업을 확장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좀 잘 해주세요. 이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어저께 가장 핵심은 말이죠. 혁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는데 네. 지금 사실은 이 혁신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가 주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혁신 성장은 주체가 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박용만 회장 화답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혁신 성장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용만 회장은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에서 진짜로 이 기업에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임무라 생각하고요. 아마 제가 볼 때 기업 입장에서 가장 지금 이제 필요한 부분은 좀 명확하게 이 정책 노선을 밝히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친노동계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다 평가되어 왔죠. 네. 그러나 이제 입으로는 이제 기업을 죽게 세우고는 있는데 실제로 내용은 안 그렇단 말이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기업 경우는 이제 뭐 법치주의가 막 사라졌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왜 유성기업이라는 데서 말이죠. 임원 폭행부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꽃이 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한 이 정부의 어떤 의지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소통이 워낙 강조되고 늘 해왔던 건데 늘 매 정부나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좋은 성과였다고 봐요. 기업인들이 본인의 생각을 과감없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가구 만드는 회사에 그분이 이제 발언한 내용이 언론에 나왔는데 그 내용도 보면요. 공무원들이 왜 이 규제를 계속 지켜야 되는지를 증명하게 만들어 달라. 그렇죠.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아니면 자동 폐지되도록.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대통령이 그걸 듣고 또 뭐 적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들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누구한테 와서 얘기할 수 있고 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앞에 와서 얘기하고 대통령이 또 그걸 듣고 물론 뭐 그걸 100%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노사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도 어제 중소기업인들이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그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자리를 만든 것 자체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대통령이 정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청취해서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거 자체가 저는 경제에 좋은 사인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경제인들은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말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사실 노사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네. 어느 한쪽만 함께 가지고 잘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정치도 마찬가지, 진보 보수가 함께 가는 것처럼 사실은 노동조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건 물론 그게 어렵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죠. 그걸 잘 어떻게 조율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업인들 입장에서 사실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본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나눠주는 부분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정부는 규제도 풀고 또 그 사이에서 노사의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중재자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노동계든 기업이든 모두 다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조금씩 물러설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열린 간담회 내용들 앞으로 어떻게 이행되는지 저희가 또 지켜보고 감시하고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진봉, 김태기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